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맥스피드 오늘의 이슈와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3일, 목요일 장세가 끝났는데요. 전일 이제 FOMC 결과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0.25%, 금리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뭐 시장에서 계속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가 드디어 이제 5%대를 열었습니다. 네. 야, 그 기준금리가요. 기준금리가 5%대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제 생각에는요, 살면서 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5%다 보면 이제 시장금리는 뭐 1, 2% 정도 더 높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소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최소 5%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찾아보면은 뭐 6%, 7%대 금리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장은요, 이제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5.25%까지 연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기간이 올해 2023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길게 간다라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1.5%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봐도 이제 좀 역사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미국과 역금리라고 하죠. 예, 역금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금리 시대를 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 기준금리로 무려 차가 이제 1.5% 이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금리를 4%대까지는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증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동산, 증권, 또 경기 침체까지도 굉장히 좀 올해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이고요.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자, 보시면은요,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요, 1.6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1.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이제 미국은 금리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하나 이제 폭탄을 던지는 발언, 파월 의장이 아니라 저기 뭐죠? 옐런 재무장관이 또 하나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예금을 다 이제 무조건 다 보장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이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금융 불안까지 어느 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우존스가 1.63% 하락한 데 반해서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면서 22선까지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들어서 계속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저점에서 올라와 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강하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도 1.5% 이상 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우리나라가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미국보다 훨씬 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이 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하면 더 많이 차이가 나죠. 오늘 코스닥은 전고점 82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 820포인트 돌파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었었는데, 오늘 돌파하자마자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2차전지와 로봇 이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BM입니다.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말 그대로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마감 2시 반 이후 2시 한 15분부터였죠. 고점을 2시 한 20분 정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스피드클럽 회원님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누가 고점에서 걸리느냐, 그리고 누가 그 폭탄을 끌어안느냐, 이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도박에 가까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장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2차전지 뭐 분명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미래의 가치도 보여주는 섹터는 2차전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저희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어제도 저희가 거래했던 종목이 이수화학이죠. 예, 이수화학 여기 저점에서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수화학도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어요. 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짧게 끊으면서 수익을 챙겨 갔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대로 정말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뭐 말 그대로 닥치고 사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금양이라던가, 자, 지금 보시면요, 금양이 1조 원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1조 2천억. 자, 에코프로 BM이 무려 2조 1,700억. 미쳤죠? 예, 그 대부분의 거래 대금이 2차전지의 이런 고점 종목의 거래 대금이 몰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쨌든 한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들이 한발 꺾인다면 우리는 이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쏠렸던 수급이 어찌됐든 매도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실현하고 다른 새로운 섹터의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코스닥에 집중되었던 매수세가 코스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점 종목들로 안전한 저점 종목들로 매수세가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코스피의 저점에 있는 종목들 기회를 포착하셔야 되겠죠. 네, 이거는 바로 이제는 네, 움직일 타이밍이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타이밍은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빠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한 차례 하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과 함께 저점을 공략하는 저점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미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오늘 관심이 떠났고 저점에 있는 코스피 관련주들 쪽으로 종목들을 추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피드클럽에 추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안전하면서도 폭발적인 수익 또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그것은 위기이자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 내용 제가 계속 스피드클럽 장중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브리핑 해드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손실 나지 마시고요. 같이 하시면서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원하시는 분이나 브리핑 원하시는 분은요.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스피드나 또는 1번으로 010-4097-7406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시장에 도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